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등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이 불면서 대북 지원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를 위해서 그동안 어떤 역할을 해왔을까요? 김인혜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1989년은 한국교회의 대북한 교류협력사에서 분수령이 되는 해입니다. 남북교류협력법 제정으로 민간의 북한 접촉이 허용되면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등 진보를 비롯한 주요 교계 지도자들이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북한 선교와 지원을 공식적으로 언급하게 됐습니다. 이후 한국교회의 북한 교류협력은 양과 질 모두 해가 다르게 발전돼 왔습니다. 대북 교류 지원 사업 허가를 받은 68개 NGO 중 상당수가 기독교계였으며 선교 목적의 북한 방문과 지원 사업에 나서는 교단과 교회도 크게 늘었습니다. 1998년 감리회가 종교적 목적의 첫 대북 접촉에 나섰고 2000년대 들어 예장 통합, 합동이 교회 건립과 평양신학교 지원, 식료품 공장 지원 등을 본격화했습니다. 또한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평양 신장 전문병원 설립 계획도 교계 안팎에 관심을 끌었습니다. 특히 평양 대부흥 100주년이었던 2007년은 교계의 북한에 대한 관심이 어느 해보다 높았습니다. 10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고 해주공단 설립, 백두산 직항로 개설 등 굵직한 성과가 발표되면서 교계 내부에서도 시대 변화를 절감하는 분위기가 확산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9월에는 북한 수혜 지원을 통해 그동안 북한 인식 등에서 엇박자를 보여온 한기총과 교회협, 각 교단이 처음으로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대북 민간 교류가 전면 중단되면서 대북 지원 단체들의 관련 사업은 흐지부지 됐습니다. 일부 우회적 방식으로 지원을 이어온 곳도 있고 탈북자 지원이나 제3국 지원 등 사업 방향을 아예 전환한 단체들도 있습니다. 얼어붙었던 남북한 사이에 올해 연초부터 해빙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교계에서도 그동안 주춤했던 대북 지원과 교류 협력의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랜 시간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가 단절됐던 만큼 북한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조언합니다. 또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대북 지원은 과도한 경쟁과 체계적이지 못한 지원으로 인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어 대안 모색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교단 차원에서 하거나 아니면 교단 연합 단체를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전문 NGO 단체들을 통해서 하거나 했었는데 서로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서로 이제 소통을 하면서 역할 분담을 해서 잘 할 수 있다면 민간 부문 그 대북 지원 사업에 있어서는 우리만큼 잘하는 데가 없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으로 다시 한번 고조된 한반도 평화 분위기 속에서 한국교회가 대북 지원을 어떠한 자세로 이어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